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장에 대한 서론으로서 서론의 일부로서 개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라이프 사이클, 생활환과 그 다음에 그 생활환 중에서 생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한 1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의 대표적인 생활환과 생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개체군에서 출생과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분산과 이주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종내 경쟁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마지막으로 생활사의 유형, 크게 R 전략종과 K 전략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3절부터 5-6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학에서는 여러 생물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존과 사망의 패턴을 약 1920년대부터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세 가지는 우리가 타입 1, 2, 3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맨 위쪽의 그래프 3개는 로그 스케일로, Y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개체들이 살아남았는지, 그 각각 타입 1, 2, 3에 대응해서 밑에 위치한 3개의 그래프는 사망의 위험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축은 연령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쪽 그래프의 3개는 개체군에서 생존하고 있는 개체수가 로그 스케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밑에 3개의 그래프는 각각 개체의 사망 위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형부터 각각의 우리가 이 생존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형 맨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망률이 쭉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또는 생존하는 개체들이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최대 수명 끝부분의 사망률이 집중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선진국의 인구 집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즉, 어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건강도 잘 관리되고 사회적으로 보건적으로 매우 안정된 환경에서 일정 나이가 지나서 매우 노화가 됐을 때 사망률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예로서 보살핌을 받는 동물들, 애완동물들이나 동물원의 동물들이 여기에 타입 1, 제1유형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타입 2, 제2형은 직선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출생에서 최대 수명에 이르기까지 사망률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망률이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개체수가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예로서는 종자은행 속에 매몰된 종자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형은 보시면은 초기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자, 1형과 매우 대비적이죠.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생존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제3형의 생존 곡선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많은 개체들이 죽고 소수가 살아남지만은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은 사망 위험성이 낮아져서 안정적인 분포를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명이 자연계의 동물과 식물에서 관찰되는 가장 일반적인 생존 곡선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의 생존 곡선 유형은 우리가 아마도 일반화시켜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물들은 어떻게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 생존 유형들은 이보다는 훨씬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 예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구에 사는 단명식물 중에 하나가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생존 곡선의 유형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Y축은 모두 동일하게 생존 개체들을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X축은 지금 말씀드린 단명식물의 연령, 나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맨 위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 식물들의 밀도가 낮을 때는 서로 경쟁이 낮고 주변에 개체당 이용 가능한 자원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서 보신 세 가지 생존 곡선 중에서 1형, 타입 1의 형태를 보입니다. 자, 어느 나이까지는 약 20가지의 연령까지는 사망률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그것을 넘어서면서 노화 때문에 급속하게 사망률을 나타내는 제1형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사망률이 이제 위에서부터 그 밑에는 주변의 그 동일한 개체들의 밀도가 중간, 맨 마지막은 밀도가 매우 높을 때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밀도가 높을 때에는 지금 오히려 1형과는 전혀 다르게 맨 위쪽의 1형의 생존곡선과는 매우 다르게 제3형에 가까운 초기에 사망률이 많이 발생하는 제3형에 더욱더 가까운 생존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생물종에 대해서 몇 종이다, 몇 형이다, 1형이다, 2형이다, 3형이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너무 복잡한 자연계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와 같이 하나의 식물도 주변에 동일한 개체들의 밀도가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한 개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존 곡선이 자원의 양이 풍부할 때는 1형, 생존 곡선이 고밀도 때문에 주변에 이용 가능한 자원이 그 주변에 동일한 개체들이 많아서 고밀도일 때 개체당 이용 가능한 자원이 낮을 때는 3형을 보이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출생과 사망에 더해서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생물들은 거의 모든 생물들은 출생한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식물은 종자를 통해서 또는 동물은 더욱더 식량이 많은 곳으로 또는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왼쪽에 random, 두 번째 regular, 세 번째 aggregated. 자, 한글로 임의분포, 규칙분포, 집중분포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 같이 완전히 그냥 무작위로 어떤 지역에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지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규칙적으로 분포하거나 또는 어떠한 지역에서 특정한 장소에 집중해서 개체들이 더 많고 적은 양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체들의 분포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또는 관심 있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진딧물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큰 규모에서 숲을 바라봤을 때
나무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나무들의 진딧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일반적으로 특정 나무에 집중해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또 나무 안에서도 특정한 높이와 잎에 집중해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 이제 공간 규모를 좁혀서 하나의 잎을 이제 쳐다보게 되면은 그 잎에서는 이제 잎과 잎 사이에서는 랜덤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이제 더 작은 규모에서 하나의 잎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면은 일반적으로 진딧물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생물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개체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공간 규모에 따라서 개체들의 분포가 집중 분포, 임의 분포, 규칙 분포 모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산이 실제로 개체군의 분포와 풍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캐나다에서 콜로라도 감자 딱정벌레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개체는 또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새로 나온 성충의 경우에 평균 이출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비율이 95%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종이 도입이 된 곳은 1922년도에 표시된 갈색 부분입니다. 이 갈색 부분으로부터 1922년에서 1964년까지 색깔이 점차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분포가 빠르게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콜로라도 감자 딱정벌레의 경우에는 이게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도 개체군의 분포와 풍부도가 변하지만은 이 개체군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에 의해서 이 개체군의 분포와 풍부도가 지역에서 시간별로 변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군의 분산은 개체군의 존재하고 있는 위치와 얼마만큼 많은 수로 존재하는지 풍부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생과 사망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소형동물, 곤충과 같이 소형동물은 우리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 개체군의 분산과 이주를 이해하는 연구들이 실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사실 생태적으로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산을 유발하는 인자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인자는 밀도 의존적인 분산입니다. 밀도 의존적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자신과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과밀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고 서로 차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의 양도 줄어들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노폐물도 쌓이게 되면서 환경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분산을 개체들이 이제 훨씬 더 활발하게 과밀이 되면 될수록 개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자, 그 예를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부화한 먹파리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X축이 제곱 밀리미터당 U층의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곱 면적당 U층의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개체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B 같은 경우에는 발트해 섬에 존재하는 흑기러기로부터 나온 데이터입니다. 자, 그 흑기러기의 그 개체 수가 암수 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확률은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즉 밀도 의존적인 분산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도 의존적으로 분산하지 않는 개체군들도 자연 생태계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먼저 그 분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인자로서는 그 밀도 의존적인 그 분산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주를 함으로써 조금 더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 특히 동물의 경우에 또는 안전한 피식처로 이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곳에서 개체들이 그 개체군의 풍부도, 개체군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자신의 자손을 새로운 곳에서 더 번성시킬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주의 역할은 개체군 밀도 변동에 있어서 출생과 사망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래 경쟁이 개체군 밀도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사망률과 생존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의존적 분산, 종래 경쟁이 주변에 같이 존재하는 동일 종의 개체들이 많아짐으로써, 과밀됨으로써 분산이 유발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종래 경쟁이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의 생존율과 사망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것의 변화의 교차점에서 그 환경 수용 능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4개의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A를 보시죠. A를 보시면은 파란색은 생존율, 빨간색은 사망률입니다. 자, X축은 개체군 내에서 개체의 숫자, 개체의 밀도입니다. 자, 개체군 내의 개체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란색 곡선은 점차 감소하죠. 이에 반해서 빨간색 곡선은 점차 증가하고, 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죠. 주변에 동일한 개체들이 과밀이 됨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줄어들고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출산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사망률은 높아지고, 자, 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X축의 K라고 표시된 그 K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형성이 되겠죠. 이 K 값이 바로 환경 수용 능력, carrying capacity라고 합니다. 자, 출생률과 사망률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기 때문에 개체군의 밀도가 변동하지 않는 지점이 형성이 되겠죠. 이 K값, 개체군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그 환경 수용 능력, 개체군 밀도가 형성되는 환경 수용 능력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여도 출생률이 변화가 없고, C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변화가 없는 좀 특이한 경우들을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와 똑같은 그래프인데 선들이 훨씬 더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이 K 값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A와 같이 뭐 아주 확연하게 출생률과 사망률이 변화할 것 같지만 실제 생태계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K값, 환경 수용 능력, 이 K의 개체군의 밀도가 사실은 어느 한 점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구간에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는 아마도 A를 먼저 이해하시고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D와 같이 환경 수용 능력 K값이 어떤 구간에 형성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종래 개체군이 이제
종내 경쟁이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고 분산도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개체군 생장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은 지금 미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특별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은 지금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자원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나타나지가 않죠. 파란색처럼 시그모이드형으로 S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급격하게 파란색을 따라가 보면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안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내 경쟁이 개체군 밀도 변동에 영향을 미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요 K값, 요 K값에 도달해서 일반적으로 개체군은 안정된 밀도를 보이게 특별히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안정된 밀도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빨간색처럼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이론적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발생을 하는 개체군 생장 유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한번 K값, 앞서 배운 환경 수용 능력 K값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물들의 생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영어로 적었는데 이것은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생물 중에는 불안정한 환경에 살면서 그냥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생물 유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은 안정된 환경에 살면서 몇몇 개체만 낳아서 우리가 훨씬 더 그 시간을 들여서 그 기르는 자손을 길러내는 유형들이 있죠. 쉽게 생각해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가 파리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그냥 낳고 그 자손에 대해서 돌보거나 하진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가 이 빨간색에 속하는 거죠. 자손수가 많진 않지만은 적은 수의 자손을 낳고 그 적은 수의 자손을 잘 돌봐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의 생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R 전략종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영문 K를 써서 K 전략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녹색은 영문 R을 써서 R 전략종, 빨간색은 영문 K를 써서 우리가 K 전략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R 전략종과 K 전략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맨 위에 offspring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자손의 수입니다. 자손의 수는 R 전략종 같은 경우에 많이 낳고 K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몇몇만 낳죠. 그 다음 parental care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자손을 돌보는지 안 돌보는지입니다. R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보지 않고 K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손을 돌보죠. 자, 그 자손들의 특히 초기 사망률 같은 경우에 세 번째 mortality, R 전략종은 높습니다. K 전략종은 낮고요. 자, 파리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body size, 자손의 크기, 생물의 크기는 R이 작고 K가 크고 그 다음에 생식이 가능한 나이도 R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일찍 오게 되겠죠. K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늦게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 같은 경우에 생식 같은 경우에 R 전략종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낳고 K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낳진 않지만은 여러 번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많이 보이고 K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환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생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개척종들이 R 전략종, 그 다음에 맨 이제 극상위 쪽, 그 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천의의 개념에서 맨 마지막 극상에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많은 경우가 K 전략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크기는 R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자주 변화하지만은 K 전략종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챕터 5, 자, 5번째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개체군에서 출생과 사망과 그리고 이동이 개체군 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활환, 그 다음에 생활환에서 생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한 개체군 밀도 의존적인 분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한 종내 경쟁이 출생과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환경 수용력 K가 무엇인지, 또한 생활사 R 전략과 K 전략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숙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은 생물의 공간 분포에서 집중, 무작위, 규칙 분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고 각각 분포형으로 발달할 수 있는 생물의 특징적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